반갑습니다. 엄기인입니다. 우리 4월 엄슬리 가이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4월 달은 사실 3월에 찍어놨었는데 3월 학평 전에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3월 학평 시험도 그렇고 해가지고 조금 상담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오늘 만우절 날이니까 어쨌든 그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랑 다 마찬가지로 뭘 해드릴 거냐면 이번 달에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가이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 가이드 내에 다른 가이드들도 몇 가지 좀 넣어드릴까 해요. 뭐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떤 느낌들의 것들. 뭐 제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여기도 올려드리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4월이 됐어요. 사실 목표는 6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죠. 시작을 만약에 3월에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1차로 저희가 목표 삼아야 되는 장소는 당연히 6월 평가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6월 평가원까지는 버겁다라고 했을 때 굳이 6월 평가원을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가 목표가 돼야 돼? 당연히 9월 평가원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9월 평가원까지 못 갔어 그럼 당연히 수능이 목표가 돼야만 해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시험은 1차 목표치가 아니고, 목표치지. 근데 최종 목표치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마일스톤 같은 느낌으로. 그죠? 뭐야? 마일스톤이 뭐예요? 내가 요만큼을 했는데 요 정도의 것을 해결을 했는지 정확하게 태스크를 확인한 정도로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개념을 끝냈어. 개념 끝내 보통 3등급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2, 3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2, 3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기출까지 끝냈을 때 1, 2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딱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요 정도의 성적대까지 나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을 만약에 딱 했는데 완전 노배 상태로 시작을 했어. 그러면 6월 평가에 딱 들어갔을 때 저의 생각은 만약 개념이랑 기출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상황이야. 이때까지 올인해서. 그럼 이제 목표가 아마 1, 2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면 제일 좋겠다. 3이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그럼 이제 그들만의 목표치가 생기겠지. 일단 그 좀 이따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3 친구들과 N수 친구들의 가장 극명한 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달이 4월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3 중에서 내신을 챙기고 수시를 챙기는 친구들의 경우 4월 한 달은 그냥 통째로 날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 중간고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중간고사에 달 때 아주 불안해요. 고3 친구들은. 왜? 나는 내신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내신 공부하고 있지만 N수 친구들이나 옆에서 막 나는 정시 파이터야 이러고 있는 놈들은 열심히 그냥 수능 공부하고 자빠져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중간고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요? 제가 매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강사 생활 하고 나서부터도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대학생 되고 저 어쨌든 나쁜 대학을 나오진 않았으니까 대학생 되면 막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멘토 멘티 해가지고 막 애들 막 매칭 시켜주고 알바 시키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학습 상담 해주고 그런 거 할 때도 꼭 얘기했거든요. 내신 꼭 챙겨라. 그래서 왜요? 그런데 내가 딱 한마디야. 수능은 다시 볼 수 있는데 내신은 죽어도 다시 못 봐요. 진짜 중요하거든. 수능은 다시 보면 돼요. 1년 기다리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사실 1년 힘들잖아요. 아니 그런 별개로 내신은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거 싫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챙기겠다고 마음먹고 수시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 언제까지? 기말고사까지. 그죠? 근데 N수 친구들 혹은 나 이 단어 쓰는 거 진짜 싫어하네. 정시 파이터 친구들. 정시 파이터는 합법적으로 내신 안 하겠다는 뜻이요. 그냥 지 내신 낮으니까 내신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신 해야지 이런 느낌 아니야. 그죠? 올인하셔야 됩니다. 수능 공부에. 알겠죠?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이 N수랑 정시파이터 친구들의 가장 전형적인 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수시에 대한 메모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에 대한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체득되어 있는 내신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있잖아. 3주에서 4주 동안은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 나는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공부 안 해요. 메모리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옆에 있는 애가 열심히 막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있어. 그 왠지 모르게 나도 저거 풀어야 될 거고 뭐 이랬나? 고3 애들은. 그럼 해요. 왜 그걸 미쳤냐? 대가리 총 맞을 것도 아니고 정시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당연히 정시해야지. 그게 만약에 정시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해. 그래서 N수랑 정시 파이터들의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내신 공부하는 기간에 놀아요. 그러니까 순간 떠요. 마음이. 안 뜰 수가 없지. 생각을 해봐. N수 친구들 중간고사 4월 꽃 폈어요. 에? 꽃 폈고요. 친구들이 놀러 나가자 할 때 됐고요. 4월쯤 되면 4월 5월쯤 되면 학교 축제해요 또. 아이고 또 왜 친구 연락이 오네. 야 그래도 하루 정도 놀만하지 않니? 뭐 이래요. 고민을 하죠. N수 친구들 고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N수 친구들 야 그래도 벚꽃이나 보러 가자. 뭐 아니면은 뭐 잠깐 놀다 오자. 술이나 한잔 하자. 저도 저거에 대해서는 뭐 싫다, 나쁘다, 안 좋다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친구들 만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생각 전혀 없거든. 1도 없어요. 만나면 좋지. 나도 이거든. 지금 아닌 것 같긴 한데 힘든데 이해해요. 근데 친구 만나면 에너지 없고 좋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새끼들은 친구가 존나 많아요. 그게 문제야. 하나만 만나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1주일, 2주일을 해버리잖아? 그럼 2주를 노는 거야. 한 명만 만나? 아니지. 얘 만났으니까 미안하게 얘도 만나야 돼요. 이러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일주일 통으로 날려요. 그럼 벚꽃 시즌 다 즐긴 거야. 이 친구들한테는 네가 한 명이지만 너한테는 얘들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너만 손해야. 너만. 남들은 다 공부하고 앉아있는데 나 혼자 2주가 논 거야 그냥. 하루 이틀 노는 건 괜찮아요. 내가 하루 이틀 노는 거고 뭘 할 생각도 없고 나도 그렇게 놀았고. 공부 매일같이 한다고 효율이 날까? 효율은 일정선 내에서 더 올라가지 못해요. 공부 시간 15시간, 16시간, 17시간 한다고 안 늘어. 앉아있는 시간이 늘수록 힘만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최대한 집중해서 땅 때리고 빠지는 게 낫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한 1, 2주 놀아. 그건 안 돼요. 진짜로. 하루 이틀은 괜찮아. 그러고 복구하면 되잖아. 근데 2주 동안 쭉 논다고 2주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관성이 돼요. 관성이 되잖아요. 복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져요. 알죠? 그래서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약속을 잡든 그래서 웬만하면 약속 잡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예 관성처럼 아예 아무도 만나지 마. 그게 제일 편하긴 해 실제로. 근데 그게 다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하라고. 슬슬 노선을 정할 때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연쇄적으로. 축제 있죠? 요때 심지어 여름방학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도 축제 있어요. 아주 개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다 따라갈 거냐고. 그잖아. 그러니까 관성 만들지 말고 그냥 애초부터 끊든지. 선생님 제가 친구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제가 친구들을 안 보면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어. 만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 해줄게. 이게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너무 많은 얘기해주는 거긴 하지만 봐봐.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어. 그 새끼는 끊어진 새끼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진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니네 봐봐. 지금 내가 만약 제가 지금 33이잖아요.
33살 쳐먹고 갑자기 자 수능 공부 할래요. 1년 동안 다 끊겠습니다. 그럼 그 새끼가 미친 새끼인데요. 지금 20살, 20살, 21살, 20대 중반까지도 전 20대 중반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20대 중반까지도 만약에 아유 군대 갔다 와서 하면 20대 중반이니까 중반까지도 쌤 제가 수능 공부한다고 친구들이 연애 끌 것 같은데 이해해주겠지. 요즘 같은 시대에 수능 공부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 20대 지나고 나면 애들 신경도 안 써. 자기들 바빠가지고 20살, 21살 때나 신경 써주고 내 있었던 일이고 1년 전 일이고 몇 달 안 됐으니까 신경 써주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내가 연락 끊었어.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너 왜 연락 안 했냐? 수능 공부한테 연락 왜 안 왔냐? 나쁜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너무 소홀해진 거 아니야? 무슨 연인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미리 끊어. 어차피 끊길 놈이었던 거야.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간고사 기간을 너도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너는 그냥 공부하던 기간이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루 이틀 정도 리프레시하는 거 괜찮아요. 그건 다 괜찮아. 근데 몰입할 땐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목표를 평으로 잡아간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 보면 이게 본론 이제 서론이에요. 4월이 됐어요. 3월 학평 덮어 잘 봤을까요? 근데 4월 학평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어렵지 않은 것 치고도 등급거리 생각보다 좀 높았거든요. 그 말은 실력이 많이 좋았다는 뜻도 있고 뭔가 루틴대로 나오던 문제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덮프는 더더욱이나 3월 덮프 치고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뭐 혹시라도 시험지 보셨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잘들 해결하시고 오답 잘 하시고요. 지금 당장 만약에 그것들을 오답을 하면서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지금 현재 제가 3월달 지나고 4월달 들어가기 전에 상담받았던 질문들은 대부분 요것들이에요. 3월 학평 시간 모자랐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직까지 고난도 연습이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 손도 못 대겠어요. 손도 못 대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 공부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게 바로 손이 대지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한 바퀴 수학 개념 한 바퀴 싹 돌렸는데 아예 그냥 클래식한 걸로 갈게요. 센 수학 한 바퀴 딱 돌렸는데 갑자기 30번짜리 킬러 문제가 풀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아이디어가 만약에 진짜 열심히 공부한 녀석이 아니고선 힘들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그냥 양해할 만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이라도 과목을 좀 바꿀 거면 빨리 바꾸고 노선 타 바꿀 건 빨리 가. 올 건 빨리 오고 갈 건 빨리 가. 알겠죠? 잘 생각해요. 탐구는 이래저래 하다가 그대로 골러가는 과목이에요. 작년에 사탐론 했다가 골 때리니까 봐봐. 작년에 사탐론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수강생 수가 줄어든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난 니네 대학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가. 뭐 어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현장에서 한두 명 빠진다고 사실 내가 그렇게 데미지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고 나도 먹고 살만 해요. 근데 사탐론을 했어. 하면 제발 부탁이니까 똑바로 하든가. 그러니까 사탐론을 하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잔소리 데이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사탐론을 했어. 사탐론을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국, 영, 수와 그 혹시라도 남아있는 나머지 한 과목의 과탐, 그러니까 과탐 2개 중에서 1개를 바꾸는 친구는 1개에 집중하려고, 혹은 국어 수학에 집중하려고. 영어도 사실 아니죠. 사실은 이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어떤 수단으로 쓰냐면 집중하기 위해서 라고 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사탐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버리냐면 그냥 얘를 내버려 두고 뭐냐면 이 한 과목이 하기 싫어서 6평 이후에 해도 된다는, 이후에 사탐을 해도 된다는 달콤한 말에 꿰어서 버티는 중인 거예요. 안 해요. 그런 거 알아요?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 머릿속에 짠 거를 굴리죠. 합리화를 시키죠. 뭐예요? 보통? 매일같이 카페에서 아를 한 잔 안 마시면 4,000원이니까 5,000원쯤 된다 치면 스벅이라 가정하고, 그러면 5,000원이니까 요거 몇 번 아끼면은 저거 살 수 있네? 그럼 살까?
그런 사람 치고 커피를 끄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 제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합리화가 우리는 소비이지만 니는 공부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국영수를 하느라 바빠서가 아니고요. 국영수의 과제를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한 과목을 챙기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던질 수 있지. 던질 수 있지. 그럼 얘들이 열심히 한 게 맞잖아. 이것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얘를 하기 싫은 거야. 사탐론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성적 올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얘들아. 사탐런이라는 개념은요. 어쨌든 간에 사탐 쪽으로 애들이 몰린다는 건데 사탐 쪽으로 애들이 몰린 변별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지 않겠어? 지구과학이 그 꼴이 그렇게 났는데요. 지구과학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이 몰려서예요. 물리가 쉬워진 이유는 뭐예요? 애들이 줄어서예요. 실제로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서 지금 사탐런을 한다? 사탐을 갔다? 그러면 인원수 많은 대로 갔다? 그랬다가 문제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똑같아지는 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노선을 잘 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밸런스를 맞추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탐을 할 거 똑바로 하든지 애매하게 나는 6월달에 할 거니까 과목 아직 안 골랐어. 진짜 말이 안 돼. 빨리 골라. 뭐라도 하라고. 아니면 차라리 과탐을 하든지 계속 하던가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적어도 6평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봐야 되는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딴 거 봤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어떡할 거야. 그럼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거 두 개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거는 연습하면 돼요. 뭐 어떻게 제 가이드니까 제가 강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출 분석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 하시면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고난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전범위도 곁들여서 하면 되는 거고, 됐죠? 근데 이 친구들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는 건 상관없어요.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노선, 그러니까 뭐랄까 계획을 잘 짜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무지성으로 나 그냥 나중에 하면 6평 지나고 해도 된대. 그럼 사탐 2개 하는 거예요. 성적 잘 나오겠지. 근데 그거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다른 성적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지. 알겠죠? 처음 두 친구들한테 한 얘기예요. 어려워요 선생님. 기출분석 좀 안 돼요. 자, 개념 끝났죠? 저는 그 과탐 공부, 특히나 지구과학 공부는 영어 공부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건 단어랑 문법이죠. 그럼 단어랑 문법을 알아요? 그럼 단어랑 문법을 공부했어? 그러면은 해석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돼요? 문법이랑 단어 알면 해석 돼요. 대신 그건 있죠. 유려하고 깔끔하게 해석은 잘 안 돼요. 왜냐면 단어들의 조합이거든. 그럼 그 단어들의 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개념과 이 개념과 이 개념의 조합으로 이 문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순간 역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뭘 학습한 거냐면 개념들의 나열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의 나열을 가지고 기출들과 여러 가지 엔제들을 분석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개념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걸리거든. 그리고 지금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을 거거든. 그러면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 내에서는 요런 개념들이 끄집어 나와줘야 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어 왔어.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될 예정이야까지 보면 가장 깔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평가원 기출문제들이랑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빼는 편이에요. 왜? 평가원 기출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거든. 그걸 분석을 해줘야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내가 흘러가야 될지 예상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요것들 보면서 링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새로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때마다 이땐 이런 알고리즘들로 풀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그럼 그걸로 풀면 돼요. 이게 이제 어느 단계냐면 6평 이후 단계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한 단계 차근차근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특히나 문항수를 많이 푼다라는 것은 사실은 문항수를 많이 풀면 도움은 돼요. 당연히 되죠. 근데 그것도 효용이 있습니다. 일정 이상은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한 문제를 똑바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기출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분석하시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스케줄 잠깐만 좀 볼게요. 계획 짜라고 했었죠. 3월 동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짜라 그랬죠. 되든 안 되든. 안 돼요. 학기 시작하고 나서, 뭐가 시작하고 나서, 재정관 들어가고 나서 절대 안 돼요. 그러면 4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계획에서 살짝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몇 %로? 약 80% 정도로. 현재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한 80%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때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0% 정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 내신하는 친구들 있죠? 내신하고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 그냥 중간고사 대비하세요. 더 생각할 거 없어요. 무조건 5월까지 중간고사 대비하시고요. 다른 공부하지 마세요. 올인해. 선생님 근데 제가 어차피 그러니까 보통 고3이 근데 이게 조금 바뀐 게 고3이 보통 절대평가에다가 사실 과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율을 조금 그러니까 내신 비율을 많이 늘려놓고 수능비를 많이 줄이는 형태로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인할 필요는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목마다 다를 거잖아. 과목 수마다 다를 거니까 과목수에 맞춰가지고 퍼센트 비율을 내신 퍼센트 비율 많이 높이시고요. 그러니까 수능 퍼센트 조금 줄이세요. 이렇게 하시고 니네 하던 거 해. 하던 거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어떤 시즌이냐면 지금이야말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즌이에요. 사실은 엔수 입장에서는 벌려놔야지. 목표가 그러면. 그래서 고3은요. 해. 열심히 해. 근데 그것도 방법이야. 고3은 수시로 하든 정시로 하든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특히 수시가 좀 더 대학 가기 편하기는 해요. 사실은 고3 입장에서. 하던 거 하세요. 격차 벌려 놓으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5월 대선은 휴일들이 있으니까 그 휴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잘 고민을 해보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알겠죠? 이때 휴일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휴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9월쯤 넘어가고 나서 또 휴일이 있죠. 추석 길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활용할지 그때는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당장은 내신에 집중한다. 수능의 비율을 조금 줄인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신 집중하는 친구들은 일단 내신에 집중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얘들은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고 4월 내내는 일단 내신에 포커스를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포커스를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수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수시로 갈지 어차피 정시로 갈지는 중간고사까지는 보통은 그래도 버티는 편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수능에 집중한 학생 내가 잔소리 계속했죠? 뭐예요? 너 그거 쉬는 줄 아니에요. 알겠죠? 중간고사 기간은 너한테 의미 없어요. 여러분에게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하던 거 하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지금이야말로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 딱 약점 체크하기 제일 좋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분석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기출 보시면서 내가 뭐 하라고 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뭐 하라고 기출 분석하시면서 이때는 이런 개념들이 사용됐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차근차근 보시라는 거. 한 문제를 보더라 똑바로. 문제수를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가? 지금 당장 양적 확대는 아주 의미는 없어요. 양적 확대는 후반부에 하는 거라니까. 지금은 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으면 피지컬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피지컬 늘리는 게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해볼까? 목표 일단 해볼까요? 지금의 목표. 자, 이번 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피지컬. 전 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성을 올린다. 이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피지컬이라고 하는 건요. 기초 체력을 얘기하는 거라서 기초 체력은 올라가는 게 안 느껴져요. 사실은. 알죠? 유산소 같은 거 계속 하다 보면은 잘 안 느껴지거든요. 체력 는 게. 근데 언제 느껴지냐면 역체감 될 때 느껴져요. 갑자기 운동을 쉬었어. 그럼 같이 체력이 탁 떨어지게 느껴진단 말이야. 딱 그 정도예요. 피지컬은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열심히 뜯어보다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저 한 문제 막 30분 해설하고 40분 해설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보다 보면 아니 무슨 수학 킬러도 아니고 쟤는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저 문제를 해설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후반부 갔을 때 다 이런 문제랑 같은 문제였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내 몸체를 키우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의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거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양적으로 쳐내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 오히려 내신 공부할 때는 하는 짓이에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목표보다 이 한 문제를 볼 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학습 계획 짜실 때 그 챕터별로 짜지 말고 혹시 그거 알아요? 시간으로 짜는 거?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은 지구과학 공부만 할 거야. 여기까지 끝낼 거야 말고 2시간 동안 지구과학 공부할 건데 한 문제 푸는 30분 걸렸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4문제를 못 풀었어. 근데 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동일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적어도 저랑 피크를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피크가 개강을 할 거니까 피크가 개강하고 나서부터는 개강 시즌부터는 그 한 문제를 잘 곱씹어보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늘리는 것도 괜찮지만 문제를 똑바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평가원은 전 후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평가원 문제는 많지는 않거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훈련을 할 것인가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들, 내성을 키우는 방법들. 처음 봤을 때 시선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느낌. 내가 처음 봤을 때 감정. 내가 처음 봤을 때의 행동 방향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봐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요렇게 가고 6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조금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양적 확대가 일어나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연습해보면서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지. 그럼 일단 봅시다. 개념이 끝났어요. 실력도 괜찮아요. 그럼 고난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이랑 같이 들어가서 연습하시면 될 거고 개념 끝났어요. 그럼 이제 피크 하시면서 파트 1 파트 2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가이드는 제가 나중에 가이드 영상 한 번 더 찍을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파트 2랑 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업 듣다가 갑자기 어려운 파트가 나왔어. 그럼 일단 그 베스트에 있는 내용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는 게 좋고요. 이 두 친구들은 일단은 기출 분석을 먼저 하시는 걸 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엔제로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는 같이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기출 분석하고 엔제가 한 챕터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출 분석 쭉 하고 다시 엔제로 다시 와서 다시 가는 게 나을 거야.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개념 시작했으면 그냥 빨리 끝내세요.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알겠죠? 베스트는 일단은 그래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컴팩트하게 줄이려고 많이 애는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인지하시면 그래도 좀 들을만 할 거예요. 알고 계시고 저희가 일단은 나중에 피크 개강에서 만나 뵙게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번 달의 목표는 뭐라고? 내 피지컬, 내 기초 체력을 늘려가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연습을 해야 되구나.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지성 문제 제끼는 거 말고.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잔소리가 좀 많은 달일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쉬는 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저는 현장 기준 휴강 기간도 있다 보니까 그때도 애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거든. 그래서 잘 알고 계셔라. 왜냐면 이때 한번 꺾이면요. 그때가 그대로 꼬꾸라져요. 반수생 이탈률이 제일 많은 시즌이에요, 사실. 3, 4월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알겠죠? 조금 관성처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른 가이드들은 혹시라도 제가 찍을 수 있게 되면 또 여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들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달에 엄슬리 가이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